안녕하세요. 대한미국인 애슐리 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해주실 전문가 이창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룹피플스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직장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슐리 씨의 스펙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15살 때부터인가 이제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일을 했었고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냥 기타 등등으로 이제 많이 해봤어요. 들어갈 정도면 진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양한 회사도 다녀봤었고 미국에서도 일했고 네. 베트남에서도 일했고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한국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한국 회사들의 특징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야근도 그렇고 칼퇴라는 용어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게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온 한동안의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법적으로 40시간, 52시간 이렇게 근무 시간이 제한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가끔씩 이해 안 되는 게 계약서에서도 내가 퇴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맞아. 그 눈치를 봐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칼퇴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원래 칼퇴가 당연한 건데 왜 칼퇴라고? 그냥 퇴근인데. 퇴근인데. 일본은 야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돈 버는 수단이에요. 보통 야근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더 돈 벌고 싶으면 야근하거든요. 미국은 야근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있어요? 야근을 막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날에 업무를 못 마쳤으면은 하는 거고 일찍 마쳤으면은 이제 갈 수 있고. 스웨덴은 어때? 스웨덴은 당연히 야간 수단 나와야죠. 근데 오히려 그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런 수단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야근보다 그 주말에 나와서 그냥 명절에 나와서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야근을 어떻게 봐요? 어떤 시선으로 봐요? 이게 갑작스럽게 쉽게면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노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오늘 좀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없죠. 다음 달부터는 좀 야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부장님이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이게 수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돼 있어요, 스웨덴은. 그러니까 막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야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법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까처럼 상당히 서구적인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졌고. 근데 이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직장이 자기 삶이 거의 전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중간에 놓여 있는 한 40대층의 중간 관리자들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중간에서 갈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눈치 많이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휴가 낼 때 그때도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아무래도 그 개인보다는 조금 더 집단을 중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막 마음대로 쓰는 것이 회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대표님도 혹시 그러면 눈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 상당히 눈치를 봤죠. 휴가 같은 거 진짜 함부로 갈 수 없고요. 네, 분위기가 괜찮을 때 그럴 때 휴가 신청을 내고 그랬었죠. 스웨덴이랑 되게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 데라고. 스웨덴은 스웨덴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름에 되게 짧고 그냥 날씨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꼭 휴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4주 동안 그냥 휴가 쓰는데 기본이에요. 한 달? 그런 거 없어요? 보통 일본에서는 휴가 좀 길게 갔다 오면은 네. 돌아오고 나서의 약간 내 자리를 좀 걱정하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차별이고 이게 노조가 잘 돼 있어요. 진짜 스웨덴의 좋은 조직 문화는 다 노조 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 생기면 난리 나요. 언론에도 난리 나고 안 되죠. 근데 스웨덴은 연속으로 이렇게 휴가 낼 권리까지 보장돼 있어요. 권리로 생각하니까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있는데 내 그 권리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 노려보는 그렇지 노려보는 기회. 미국에서는 그렇게 눈치 안 보죠. 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뭐 낸다고 쳐요. 뭐 2주 동안, 4주 동안.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오케이가 떨어져도 이제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이제 그 시선이 이제 더 무서운 거죠. 일본은 뭐 하냐면 휴가 갔다 오잖아요. 네.
뭐 오키나와 갔어요.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특산물을 무조건 사와야 돼. 아하. 그리고 그 선물. 아 저 이번에 뭐 오키나와 갔다 와가지고 뭐 너랑 SNS도 그래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확인하는 서류에 도장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네. 그 보통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장 무조건 찍어야 에이 되니까 설마. 그것 때문에 회사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도장을 없애자. 근데 또 디지털 도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도장을 디지털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또 문제가 그 도장을 찍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만내라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직급이 높아진다고 쳐요. 제 이름을 이쪽으로 기울여서 찍어야 돼요. 아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이 인사 각도 이 각도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도미노처럼 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님이 똑바로 찍어요. 대표님 이렇게 일본 그 대기업 특징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일본이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네. 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나 문화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상당히 퇴색돼 있고요. 뭐 한국에서는 옛날에 뭐 도장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에 도장 다 찍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다 그냥 서명하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일본어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 경어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제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돌려서 말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휴가를 따고 싶을 때すいません休暇を取ら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 죄송하지만 굳이 번역하면은 혹시 사장님이 제 휴가를 따는 거를 허락해 줬으면 이미 돼요. 네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내 권리인데 그 그치 허락을 뭐 그러니까 해주신다면 괜찮으시다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그냥 평생 기울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죠.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전화할 때 일본 가시면은 그 회사원들이 많은 지역 가면은 전화하는 거 보면은 맨날 이러고 있어요. 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스이마세 이러면서 계속 급해요. 아 저는 엄청 좋은 이렇게 장사 아이디어 생각나는데요. 일본에 가서 도수 치료 클리닉을 하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수 치료 맨날 이렇게 하느라고 머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멕시코도 일본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짧은 단어를 길게 만들 경향이 있어요. 멕시코도? 근데 우리는 약간 막 리스펙트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원래 por favor 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근무할 때 de la manera más atenta le pido si fuese posible que me pudiera 이런 식으로 엄청 길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에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최대한 존경스럽게 부탁드리자면 이런 거 다 붙어서 결국엔 별 의미가 없어요. 좀 비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어떤 식인가요? Please check this for me. Thank you.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래서 약간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카톡으로 출근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뭐 누구누구 씨 좋은 아침입니다. 물결 몇 개 나가고 그 다음에 보내. 약간 미국에서는 그냥 Hey Ash, I need this by today. Thanks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요. 과장님 저 이거 오늘까지 필요해요.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별 인사 없이. 처음에는 좀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막좀 적응이 됐어요. 좀 혼났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약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이왕이면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괜찮은 당신과 일하기에 나이스한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본론을 얘기하려면 서론의 그런 워밍업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하는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 이제 초면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결과로 보여줘요. 결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인사 잘한다고 회사가 더 잘 돌아가요? 돈 버는 순간. 와, 어디 명언이 나왔. 근데 깔끔하게 줬죠 사실. 그렇지. 네. 스웨덴은 어떤 식인가요? 스웨덴은 저도 궁금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다녔을 때 그냥 그 정도였어요. 뭐 직장이니까 욕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욕설하는 아주머니들도 그 정도라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 1년 동안 여기 막 한국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문화를 즐기면서 하고 다시 스웨덴에 돌아갔어요. 그때 이제 다시 공장에서 좀 일했는데 이 존댓말이라는 한국 문화 엄청 배인 거예요. 이 1년 동안. 그래서 전 갑자기
엄청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부장님이 그 화나실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스웨덴은 진짜 없어요. 심각하게 없어요. 그 각 나라마다 제조 시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일단 대한민국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은 시간당 8,720원이고요. 이게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모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죠. 멕시코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국경 쪽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많이 받아요. 213.39 페소를 받는데 이거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1,800원 정도를 받는데 근데 이게 시간당이 아니고요. 하루. 진짜?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낮아요, 멕시코는. 그리고 국경 쪽에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1 페소 정도 받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치면 7,800원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8시간 일해야 이만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낮은 거죠, 멕시코는. 스웨덴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최저 임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최저 임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노조가 잘 돼 있고 저 대신 협상해 주니까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받게 해줘요. 그래서 이 말도 잘 안 쓰고 시작의 임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도 노조 따로도 다르고 업계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열심히 한 동계를 찾아냈어요. 호텔 및 레스토랑은 288만 9천 원 정도고요. 네. 유튜브 물류업은 월급은 325만 7,3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래서 꿀 없이 잘 먹고 살려면은 물류를 추천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높기는 해요. 한국보다. 세금도 많이 내요. 세금도 많이 떼긴 하는데 이 정도 돈 벌면은 세금도 한 31%는 나갈 거예요. 제조가 아니라 그냥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거죠. 그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각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심할까요? 아무래도 각 나라마다의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또 실제 노동관이랄까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한국 노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도 노조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기업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죠. 노조가 조금 강성이어서 종업원들을 잘 보호하는 그런 노조도 있기도 하고요. 예, 또 그게 좀 약한 회사들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꿈을 물어보면은 나는 퇴사가 꿈이다. 맞아. 그렇게 많은 사람 진짜 많아요. 퇴사가 예. 꿈이라고? 퇴사가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맞아.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에도 의하면요. 신입사원들은 1년 안에 약 25% 정도가 퇴사를 한다고 해요. 입사했는데 1년 4분의 안에. 1 정도. 예, 좋은 연봉이나 복지 조건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워라밸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조직 문화에 젊은 분들은 잘 적응을 못하니까 그게 염증이 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특이한 경험이 있죠. 그 1997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주권을 반납한 우리는 이제 치욕과 분노를 접어두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주저했거나 피해왔던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주의 문화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장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증명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요즘 솔직히 뭐 팬데믹 때문에 상황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렇죠. 아직도 퇴사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까요? 제 표현에 의하면 심리적 퇴사예요. 그러니까 몸은 실제 퇴사를 안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더 슬퍼요. 완벽한 설명. 그게 이제 못하지만. 그게 이른바 이제 소확행, 워라벨, 그렇죠. 칼퇴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그 욕구가 반영돼 있는 거죠. 한국인 중에는 회사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80% 이상이 된대요. 80%? 네. 회사 우울증이 뭐냐면 회사 안에 있으면 기분이 별로인 거죠.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할 때부터 행복도가 올라가요. 이게 실제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들은 5시가 넘어야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회사 안에서 계속 슬픈 상태로 우울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 우리 대표님은 퇴사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도 회사를 몇 번 옮겼죠. 진짜요? 꿈을 이루신 거네요.
오,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탄다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금요일에 불탈까. 근데 그런 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도 있고 하니까 네. 스몰 비즈니스 아니면 언트레프너십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온라인 쇼핑몰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냥 무조건 회사에 입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내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예 포기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니 뭐 거기 할 정도. 우리 대표님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니까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네. 물어볼 때입니다. 아 혹시 거기 다니시는 회사 일자리는 혹시 이게 프리랜서로 살려보니까 명함 따로 받으시고요. 아, 예. 네, 명함 따로 받으시고. 영광입니다. 네. 예. 기회를 가져보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각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특히 이쪽이 너무 안타까웠고 더 이상 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고 허리 쫙 펴고 항상 쫙 펴고 계시고 좋습니다. 유학김 씨. 아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 떡이 크네요. 그래서 진짜. 진짜 떡이 없는 이렇게 시간이 클 줄 몰랐다 진짜로. 나눠드릴게요. 여기 와서 너무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금방 갔네요. 아, 그러니까요. OECD에 따라 멕시코랑 대한민국은 1등, 2등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일하는 걸로. 국가로. 예.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그냥 화이팅 하자고 멕시코, 대한민국. 네. 우리도 화이팅 하자. 칼퇴 합시다. 화이팅 하십시오. 마무리는 오늘 우리 대표님이 약간 라디오 클로징을 하듯이 어떻게 클로징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 별다리 연구소 네. 이번 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자요. 이렇게. 별다리 연구소 잘 지켜봐 주시고 네. 안녕히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어색했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장 만들 때 그냥 프리 세팅 해놓을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띠띠띠띠 이거 샤워기 돌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45도 막 이런. 그게 있어요. 도장을 찍는 그런 도장 코보가 있거든요. 근데 도장 코보에 세팅할 때 아예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똑바로 이렇게 찍을 때 이미 이렇게 찍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 잘못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쪽으로 잘려요? 찍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산사가 다시 찍으라고 하죠.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중요하구나. 그